우연히 그냥 그렇게 정한 갈짓자입니다. 많이 비틀거리고 있죠. 또 비틀거려 보겠습니다. 연기 마침표는 없다 3편 시작하겠습니다. 1, 2편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거요. 택 따인 얘기도 하죠. 구름 잡는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요약을 좀 해보면요. 미결정 혹은 지연되는 결단, 이것이 나는 삶의 본질이라고 보고, 따라서 본질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기나 삶이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미결정은 연기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본질은 연기에 있어서 삶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 내가 사는 시대에 몸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연기에 있어서의 감성이란 그것도 그거니와 문화적 감수성, 연기 문화적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과거 없는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마침표는 없다에 조금 더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서 결정적인, 제가 보기엔 결정적이기도 하고 가장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끝없음에 관하여 로이 앤더슨이라는 노장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00명밖에 안 봤으니까 거의 매니아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통속적인 재미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없는 영화입니다. 태반이 안 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좀 웃겨요. 아주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특별히 주목할 것 없는, 그렇게 보이는 일상성의 단면들도 있고, 어떤 의미는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예컨대 의식 같은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단면의 모음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꼴라주라고 얘기해야 되나?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못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끝없음에 관하여네. 근데 끝만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인지 끝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열이고, 하나하나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 꼴라주라면 꼴라주, 그 자체 하나하나는 또요, 상호 바로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면 영화 보면 안 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연히 길을 가다 이 장면 하나 더 이렇게 세상을 봤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며칠 내가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거길 또 턱을 고고 봤어. 그리고 그 두 개 그냥 이렇게 던져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시작과 끝이 없는 이런 건 끝이 안 보이는 이런 게라고 얘기했는데, 그보다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시작이 아니라 생성이라고 보는 게 맞고, 끝이 아니라 그냥 소멸. 좀 더 사족을 붙이면은 우연한 뜬금없는 생성, 우연한 뜬금없는 소멸. 난 그런 것 같아. 몸의 움직임하고 너무나 같은 거야, 이게. 논리상 말이죠. 제가 얘기한 몸의 움직임이란 건요, 몸의 운동성이란 것도 너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지금 끊임없이 강조되느냐, 몸의 물질성만이 극단적으로 좀 확대되는데, 이 확대되는 게 움직임이 막 크고 과격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지렁이 움직임 같은 꿈틀꿈틀거림, 물론 그 사이사이에 어쩌다 한 번씩 팍팍 파격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비가 되긴 하죠.
근데 요런 것만 확대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오, 이 영화 봐라. 뭐지? 저 한 네다섯 번 봤는데 지금은 보려고 해도 영화 보이는 데가 없어서 못 보는데 볼 때는 정말 까놓고 들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무슨 개똥 철학하는 것 같은데 브리노 라투르라는 프랑스 철학가라고 해야 되나, 사회 철학가라고 해야 되나, 사회 운동가라고 해야 되나, 사회 이론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요. 잘은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책을 한번 읽어보다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행위는 없다. 오, 파격적이에요. 오직 사건만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나? 근데 끝없음에 관하여는요,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요, 사건도 없습니다. 사건도 없어요. 오직 물질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꿈틀거림. 살아있음의 하나의 가장 미약한 징표 같은. 그러나 그 자체는 큰. 그래서 몸의 그 물질성을 강조한 물질로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니까 생동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생동하는 물질로서의 존재의 가능성을 물질성의 관점에서, 몸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격상시켜 놓은 듯한, 마치 그걸 보라는 듯한. 왜 못 보면 이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봤다 뭐 이 얘기인가? 이건 금방진 얘기라서 안 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과 끝이라기보다는 생선과 소멸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런 식의 에피소드라면 마음만 먹으면요, 함부로 좀 말을 하자면 나도 그냥 끝도 없이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시건방진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도 없이라는 게 되게 와서 닿는 거예요. 예? 끝없음에 관하여라는 게. 물론 이 영화에 보면요, 느닷없이 한 장면에서는요, 남녀가 이렇게 한 사람, 여자는 뭐 결혼식 할 때 입는 그 결혼 예복을 입었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늘을 나는 걸 보여줘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결국 존재에 대한 사랑을 이 사람 식으로 고백하는 건 아닐까? 노장이니까 늙음하게, 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냥 오려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건 그냥 꿈틀대고 뭐 가만히 있고요, 뒤에 배경만 움직이는. 근데 그 배경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같은 평면상에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끝도 없음의 뉘앙스, 부채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강하게 불을 떼는 게 몸이 가지고 물질성의 강조, 그 움직임들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요, 스토리 없습니다. 갈등 구조, 개코는 안 보여요. 주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 구조도 없어 보입니다. 대신 만약에 구조라면은 이 간혹가다 나타나는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큰 움직임들, 관심을 끌게 만드는, 괜히 그런 움직임하고 꿈틀대는 것 혹은 꼼지락됨, 이런 것들이 딱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물론 감독이야 생각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점에서 보자면 제 멋대로 그냥 두서없이 섞여 있는 듯한, 결국 이율도 상황이 없고 그냥 상태만 있는 듯한, 야, 이런 영화도 있구나.
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SNS를 좀 살피면 굉장히 철학적 분석을 하고 뭐 영상 신이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인지 아닌지. 시를 잘 몰라서. 근데 영화란 것도 어찌됐든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이렇게 극단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결국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영화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서 그렇지 실은요. 약속된 것의 이행이란 점에서는 영화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약속어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어음이란 것이 뭐냐? 특히 이 영화에서 그런데 다른 영화도 사실은 허구에 들어가면은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냥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왜냐? 미래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저 도래하리라는 믿음을 그냥 끊지 않는 빈수표는 아닌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도래하리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는 끊임없이 지연되는 발행이 지연되는 약속음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뭐 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드디어요. 몇 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이더라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연성. 그것도 뭐 계획된 거겠지만, 그래서 계획된 무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엇나감. 그 속에서 생기는 새로운 마주침. 이것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성을 비로소 극단적으로 실험하고 실현시키고 영화적으로 그걸 통해서 감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애정, 사랑에 대한 존재의 어떤 가치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거나 감성을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한두 개 있긴 해요. 뭐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있구나. 한 게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길 같은데 이 영화 흑백 영화니까 꿈도 잘한 거예요. 이렇게 덤성덤성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에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먼 산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나름의 어떤 꿈틀거림을 하고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갑자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카세트 이렇게 큰 걸 하나 해갖고 음악을 빵 틀어요. 틀어놓고 막 난리치면서 춤을 춥니다. 한 대여섯 명 들어와가지고 노천 카페 앞에다가 해놔놓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앉아있던 사람들이 봅니다. 왜요? 시끄럽고 크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죠. 나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도요. 섬세하게 보려면 보여요.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움직임에 요 짧은 순간에 요 과정도요. 저는 대단히 의미 있던데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다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보는 것은 봐요. 그러나 나머지 몸은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는 자는 커피 잔대로 움직이고 자기 움직임은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러느냐. 봄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이중성이 사실은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가 틀린데? 단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응시인데 어떤 응시냐? 희한한 응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응시가요. 따지고 보면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니까 몸을 잘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침잠해서 보고 보면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연기할 때 보면 지금 온몸 전체가 그냥 딱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
그게 맞나? 그게 집중인가? 글쎄요. 그리고 여기는요, 마침표, 이 영화에서는 마침표 없음을요, 거의 남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긴 보는데, 희한하다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주의를 끌면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움직임에 시동을 끄는 일이 절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 속에서도 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경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성인데, 단순함인데, 단순성의 분화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아니죠. 이런 단순성의 분화가요, 실은요, 안과 관계가 있죠. 내가 내 몸을 열어놓기만 한다면요, 일상에서는 다 열어놓고 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면요, 안에도 요동을 칩니다.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지만, 짐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기표는 너무 분명해. 기호학적으로 따지자면 빤히 보이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기의는 바로 이런 단순성의 분화를 통해서 현대 연기의 핵심인 내면으로 마구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더라.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제 느낌. 그러니까 깊어지는 속, 단순성의 분화에 빤한 기표,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잔 손탁이 한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수잔 손탁. 이 놀라운 발언을 했죠, 예전에. 해석을 거부한다. 여기서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결정, 극단적인 이 미결정의 주인공은 죽어다 깨어나도 지성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몸이 살지 지성이 사냐 하는 점이에요. 사랑이란 것, 애정이란 것, 존재란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성의 힘으로 결정짓는다면은 많이 아는 사람, 지성의 힘, 학자, 이런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거겠네, 그러면? 그런 걸 보여주나? 연기가? 그럼 바깥에서 보면 되지. 잘난 사람 많잖아.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주인공은 몸이란 물질이란 얘기고, 이 극단적인 예에서 특히 정해두고 해야 되는 연기의 숙명을 타고 있는 나 자신을 속여야 되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태반이 그러니까 그런 연기에서 또 이 점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교과서가 될 수 있다. 뭐 저는 함부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인격체의 힘을 빌은 해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다음 그걸 몸에 던져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물질이라는 몸의 운동성과 어떤 식으로든 교접해야 되고 동화돼야 되고 내재돼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게 어느 게 선우라는 얘기가 없다. 절대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해석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석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뒤엉키도록 그러면 몰아갈 것인가 하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연기의 백미에 속하는 것 같고 좀 이런 게 좀 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훈련법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못했습니다. 실패했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 즉 배우나 만드는 사람의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해결해야 될 실전에 속한다. 근데 그걸 내가 말로 떠들고 있다. 안타깝지만 햇빛이 이상하게 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만들었어.